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나 자신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복부에 몰려있는 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느끼셨나요? 예전에는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던 체질이었는데 지금은 물만 마셔도 찌는 느낌이 든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폐경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몸은 커다란 변화를 겪어요. 식습관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늘어나고 특히 배 부분이 눈에 띄게 불룩해지죠. 일본에서는 이런 복부를 망고배라고도 부르는데요. 살짝 귀여운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속상한 변화예요. 늘씬하던 허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옷맵시도 예전 같지 않죠. 문제는 외모만이 아니에요. 복부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제가 진료했던 한 54세 여성분은 평소보다 4kg 정도 체중이 늘었을 뿐인데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분도 충격이 컸죠. 그냥 배가 좀 나왔을 뿐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몸은 폐경기 이후 눈에 띄지 않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그냥 두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건강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 매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으로요. 지금부터 소개할 방법들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과 삶이 다시 가벼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등을 기대고 조명을 낮추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에스트로겐. 이 짧은 단어 하나가 우리의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이 여성 호르몬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마치 다른 시스템으로 바뀐 듯한 변화를 겪게 돼요. 특히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음식의 칼로리를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한 끼 식사도 예전처럼 지나가지 않아요.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증가하고 심지어 배만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폐경기 이후에는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보다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이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내장 지방형 체형 변화라고 불러요. 이런 체형 변화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경직시키고 당뇨병과 고혈압, 심지어는 치매 발병률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일본 교토대학교 연구팀은 폐경기 여성의 내장 지방 수치가 뇌혈관 질환 발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변화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지 않게 대사가 느려지면서 몸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빨리 대처해야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밤에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붓고 속도 더부룩한 느낌이에요. 바로 이게 몸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었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도 낮아졌다는 뜻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몸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요. 조금만 의식적으로 식습관과 활동량을 조절하면 다시 예전처럼 가볍고 활기찬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에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단이 이런 신진대사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지 다음에서 함께 살펴봅시다. 폐경기 이후 체중과 복부 지방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식단 중 하나가 바로 일본식 식단이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 여성들은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길고 동시에 체형도 아주 슬림한 편이에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이에요. 그들의 식단은 신선한 채소, 해조류, 생선, 콩, 두부, 그리고 적은 양의 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보다는 찌거나 데친 음식이 많고 소금이나 설탕도 많이 쓰지 않죠. 이런 식단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우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해요. 그래서 과식을 막아주죠. 특히 두부나 된장국처럼 콩으로 만든 식품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돼요. 폐경기 이후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는데 이런 음식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본식 식단의 또 다른 장점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다는 철학이 깊게 스며 있죠. 예를 들어 점심 한 끼를 신선한 생선구이, 된장국, 나물 반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큰 차이를 느끼게 돼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식 식단을 12주간 실천한 중년 여성 그룹은 평균적으로 체중이 3.2kg 줄었고 복부 지방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해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다는 결과까지 나왔죠. 혹시 너무 복잡하고 귀찮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일본식 스타일로 바꿔보는 거예요. 밥의 양은 줄이고 반찬은 나물과 두부 위주로, 기름진 음식 대신 찐 채소나 생선으로.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어느 순간 거울 속의 나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음식을 바꿨다면 몸도 함께 움직여줘야 해요. 다음에는 걷기와 일본인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인 라디오 체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움직임이에요. 폐경기 이후 체중이 쉽게 느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먹는 양 때문만이 아니라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이 타지 않고 그대로 쌓이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헬스장에 다니거나 땀을 뻘뻘 흘려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지방 연소는 물론이고 기분까지 훨씬 좋아져요. 특히 폐경기 이후 감소하는 근육량을 보완해주고 관절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걷기를 일종의 약처럼 여긴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보다 걷기보험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또 하나, 일본 여성들이 즐겨하는 간단한 전신 운동이 있어요. 바로
라디오 타이소라고 불리는 아침 체조예요. 음악에 맞춰 몸을 쭉쭉 늘려주고 가볍게 팔과 다리를 흔드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전신을 고르게 자극해줘요. 이 체조는 일본에서 90년 넘게 사랑받아온 국민 건강운동인데 고령층뿐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함께해요. 라디오 체조는 단 3분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몸을 일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달라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점심 먹고 소화될 무렵 한 번, 하루 2번만 해도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가벼운 움직임을 지속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복부 중심의 지방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상쾌함은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지금 이 순간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팔을 흔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씩 몸을 깨우는 것, 그게 바로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움직임이 될 수 있어요. 식단과 걷기, 그리고 라디오 체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음은 이 모든 노력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 사례나 연구 결과를 보면 훨씬 더 믿음이 가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진행된 과학적 연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연구는 폐경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일본식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했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일본 과학기술연구기구가 중년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무려 12주간, 즉 약 3개월 동안 관찰했어요. 실험군은 채소와 생선, 콩 위주의 식단을 따르면서 매일 30분 이상 걷는 생활을 했고 대조군은 기존 식습관을 유지했어요. 그 결과는 꽤 놀라웠답니다. 실험군 여성들의 평균 체중은 약 3kg 감소했고 특히 복부 둘레는 평균 5cm 줄었어요. 내장 지방량도 MRI 스캔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혈압과 공복 혈당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함께 개선되었어요.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이 좋아진 거죠. 놀라운 건 이 변화가 격렬한 운동이나 엄격한 다이어트 없이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에서 자연식으로 바꾸고 걷는 시간을 하루 30분 정도 확보했을 뿐인데 몸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실험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배가 들어가니까 허리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덜 붓고요. 그녀의 말처럼 변화는 숫자보다도 체감에서 먼저 나타나요. 옷이 헐렁해지고 앉았을 때 배가 덜 접히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웃음이 먼저 나오는 그런 변화요. 이 모든 것은 단지 12주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것. 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 특히 폐경기 이후일수록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 해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천천히 지속적으로요. 다음은 이 좋은 변화들을 더 오래 유지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팁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변화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식단과 운동만으로도 몸은 달라지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그 효과를 더욱 강화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 바로 수분, 휴식,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요. 첫 번째는 물이에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체내 대사 활동이 둔해져서 지방이 잘 타지 않아요. 특히 폐경기 이후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 식후의 습관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때 가볍게 10분 정도만 집안을 걸어보세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본에서는 식후 15분 걷기를 당뇨 예방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녹차. 일본 여성들이 식후에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커피보다는 부드럽고 수분 보충에도 좋아요. 오후 3시쯤 피곤할 때 따뜻한 녹차 한 잔은 몸도 마음도 달래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 수면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지고 야식 충동이 늘어나요. 또한 회복력도 떨어지고 피부나 면역력까지 영향을 받게 돼요. 불면증이 있다면 자기 전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라벤더 향을 살짝 뿌려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뇌를 안정시키고 숙면을 도와줘요.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복부지방의 주범이에요. 웃음, 음악, 햇빛, 이런 간단한 즐거움이 우리의 호르몬 균형을 되찾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몸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건 오직 내 작은 습관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과 감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위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좋은 습관을 쌓는 데에는 단순히 체중이나 복부 지방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내 자신을 돌보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정서적인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주죠. 폐경기를 겪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빠져요. 주름이 늘고 살이 찌고 활기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지 외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쌓이고 내면이 단단해진 시기예요. 단지 그 외면을 돌보는 습관이 잠시 멈췄던 것뿐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예요. 늘 자식과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본인에게는 신경 쓸 틈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으셨고 처음엔 무기력해 보였지만 식습관과 걷기 운동을 추천드렸죠. 몇 달 후 그분은 선생님, 제 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거울 보면서 웃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저한테도 큰 울림이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표정도 달라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지죠. 실제로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 폐경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불안감과 우울증 지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순한 활동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시간을 당당하게 가지는 거예요. 하루 중 30분은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맛있는 녹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쌓일수록 내 정체성은 회복되어 난 단지 엄마나 아내,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자각이 다시 생기는 거죠. 몸이 변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밝아지면 인생이 다시 살아나요.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 변화는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이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 식단, 운동, 수면, 마음, 관리. 이제 중요한 건 이 모든 실천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이냐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도 며칠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는 사라지고 말아요. 반대로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면 그건 곧 내 몸과 삶의 일부가 돼요. 습관은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기,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3분 하기. 이런 행동이 부담 없이 반복되면 어느새 몸이 먼저 반응해요. 이때 중요한 건 시간보다 리듬이에요. 꼭 하루 1시간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매일 같은 시간대에 몸을 움직이면 뇌가 그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운동은 양보다 패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실천한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 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달력에 체크를 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오늘도 걷기 완료 같은 문장을 적는 거예요. 이 작은 기록이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실천할 동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무조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번 빠졌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조금 쉬었다가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어느새 그게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장기적인 습관을 만든 여성들은 외형뿐 아니라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뼈 건강, 심혈관 수치, 수면질, 심지어 치매 위험도 줄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는 말, 이제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과학이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루 한 걸음, 그게 내일의 변화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지 함께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도 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을 거예요. 정말 나도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까? 혹은 이런 걸 지금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변화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몸은 아주 정직해요. 우리가 해주는 대로 반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아요. 처음엔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면 그건 아주 큰 시작이에요. 내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일이에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니라 더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한 일이죠. 에너지가 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거울을 볼 때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그냥 편하게 살아 같은 말이요. 하지만 건강한 삶은 나이에 따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권리이고 누려야 할 가치예요.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무언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시작의 문은 열렸고 이제는 그 안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돼요.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활기차고 당당한 여러분이 서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노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폐경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그 변화에 따뜻하게 적응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매일의 식사와 작은 움직임, 나를 아끼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명을 끄고 숨을 고르고 이 부드러운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꼭 안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편안하셨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